안녕하세요. 오트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부터 현대 신형 아반떼 CN7의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보니까 가격표가 많이 여기저기 노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공식 보도 자료와 함께 사전 계약이 시작됐다라고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미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시면 신형 아반떼에 대한 자료와 또 사전 계약용 가격표가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진도 몇 장이 추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렌더링인지 사진인지 좀 애매한, 요건 사진 같아 보이는데, 이게 그 렌더링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으면 꼭 렌더링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컬러가 약간 반광 같은 느낌이야. 이거 실제 반광일까? 실제로 이런 약간 반광 형태의 컬러면 대박일 텐데. 근데 지금 렌더링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 사진도 이제 렌더링 옆에 이미지 하나 나왔고요. 지금 요게 나왔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요거는 국내 사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국내 사양으로 판매가 될 정식 사진이 지금 추가로 3장,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인테리어 요것도 이제 정식으로 국내 출시 버전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자연의 소리 이런 식으로 한글 메뉴가 적용되어 있는 지금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인테리어가 상당히 멋있죠. 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테리어가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요거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이제 패브릭이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도 사진을 통해서도 아주 선명하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된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이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뭐냐. 저도 문의를 해봤는데, 일단 답변은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고 옆에까지 이렇게 살짝 확장을 해가지고 좀 더 넓어 보이게끔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해놨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향후에 어떤 추가적으로 뭔가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가능성이라고 했으니까 안 돼도 할 말은 없긴 없는데, 그래도 또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면에서 여기 어떤 형태로든 향후에 N라인이나 아니면 N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용됐을 때 뭔가 여기에 모니터를 적용한다든가 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이 적용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보스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번 제가 실수로 이게 전자식 변속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자식 변속기가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전자식 변속기는 아니고요. 이건 IVT이고 기존의 이제 기어 레버를 움직이는 방식이죠. 그리고 오토홀드 이런 부분들도 적용되어 있는 것들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각도 국내 버전의 요각도 사진은 이제 처음 공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하신 이제 그 내용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출시는 다음 달 7일 화요일입니다. 신차 발표회 없이 이번에도 이제 디지털 언박싱 형태로 영상을 통해서만 공개를 하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트림은 가솔린 1.6 MPI하고 그 다음에 1.6 LPI, LPG죠. 두 가지만 먼저 출시가 되고, 하이브리드하고 N라인은 향후에 출시 예정이다. 가격은 가솔린 1.6 MPI, 여기 이제 기본형이죠. 기본형 가격이 1,531만원부터 시작이 된다. 요거 이따 가격표 보면서 한번 더 살펴볼 텐데, 가격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르노 삼성의 XM3가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마 이번에 신규 플랫폼 적용됐죠. 차차 커졌죠. 그리고 완전 안전 장비들 정말 많이 적용됐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가격이 이 정도에서 책정됐다라는 이야기는, 예전 같았으면 이 가격이 안 나오죠. 많이 올랐을 텐데 100만 원이 오르느냐 200만 원이 오르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사양 적용했을 때 가격 상승을 최소화했다. 신규 플랫폼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도 충분히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이 액면가로 거의 100만 원 언더로 지금 상승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기존의 옵션으로 있던 부분들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사실 거의
는 게 아닌가라고 봐도 될 만큼 가격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옵션 같은 걸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 아반떼보다 더 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재원을 잠깐 보면 1.6 MPI가 연비가 15.4, 요게 기존에 15.2였었는데 15.4로 0.2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트림에 따라서 또 타이어에 따라서는 0.5까지도 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출력 123마력, 최대 토크 15.7kgm, 요거는 뭐 기존이랑 똑같고요. LPI도 기존이랑 출력 토크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전체가 30mm가 늘어났고, 휠베이스는 20mm가 늘어났고, 폭도 25mm가 늘어났는데, 전고는 20mm가 더 낮아져서 낮고 넓고 길쭉한 스포티한 비례를 갖췄다라고 지금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최적의 레이아웃 설계를 통해 기존 아반떼 대비 2열 레그룸이 이 기존 대비 58mm가 더 늘어났다. 휠베이스는 20mm가 늘어났는데 2열 레그룸이 58mm가 늘어났다면 이거 상당한 거거든요. 이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게 지금 확보가 됐다라는 것을 일단 재원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실제 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 휠베이스가 20mm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쉽다. 한 30mm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2열 레그룸이 58mm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 2열 공간을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강성 경량 차체 구조, 신규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45kg 정도 감량이 됐고 핸들링 성능도 늘어났다. 동력 성능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최고 출력과 토크는 똑같지만 실제로 가속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걸 살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좌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 이게 적용이 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정지 재출발도 가능해지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카페이 첨단 안전 운전 보조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를 작동할 때 블루투스 기기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이 적용됐다. 이 부분도 사실 괜찮네요. 그리고 보스 오디오가 적용됐다. 기존에는 JBL을 선택했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보스 오디오가 적용됐다는 점. 지난번에 소나타에 적용된 보스를 확인해 봤을 때 보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물론 소나타보다는 아래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스가 적용된 점, 이 부분은 사실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 연동 음향 보정, 요거는 속도가 빨라지면 오디오 볼륨이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반떼에서는 처음 적용되긴 했지만 기존에 이미 많은 차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여기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까지 적용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LFA까지가 전 트림의 기본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트림에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하이빔 보조도 없었고 차로 유지 보조도 없었는데 요게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요 정도가 옵션으로 기본 트림에 적용됐었는데 지금은 요게 기본으로 적용됐다는 거. 그리고 모던 트림 이상으로 가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그 첨단 안전 기능들이 모던 트림, 그러니까 중간 트림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다, 열어놨다, 이런 이야기죠. 연비 잠깐 보고 가시면 재원표가 기존이 15.2였었는데 요 15인치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신형은 15.4로 0.2가 늘어났죠. 16인치는 0.5가 늘어났고 17인치는 0.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비가 조금씩 0.2에서 0.5km/리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LPI 같은 경우는 기존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16인치는 오히려 줄었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인데 기존에는 여기 모델을 선택하면 사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기존 아반떼가 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근데 지금은 오늘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되는데 기존 아반떼 자료는 없애버리고 신형 아반떼밖에 없어요. 와, 이렇게 해놨을까? 제가 기존 아반떼 자료를 확인하면서 가격을 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비교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스마트 트림이 요거는 이제 그 개별 소비세
그 할인 적용 전입니다. 할인 적용 전으로 1,531만 원인데 기존의 스마트가 1,435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액면가로 100만 원이 되지 않게 인상이 됐는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지능형 안전 기술 요게 아까 기본으로 적용됐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기존에는 요게 50만 원짜리 옵션이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차로 유지 보조 LFA라든가 하이빔 보조 이런 건 없었거든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이런 기능은 기존에는 50만 원짜리 옵션 안에 없었던 내용인데 지금 신규로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게 기본으로 적용됐는데 가격이 100만 원이 인상이 됐으니까 사실은 50만 원보다 적게 인상이 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4.2인치 컬러 LCD인데 요것도 기존에는 3.5인치의 흑백 LED 클러스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죠. 그 외에는 뭐 15인치 스틸 휠 이런 것들은 뭐 큰 차이가 없고 LED 주간 주행 등 이런 부분들, 직물 시트 이런 부분들도 아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옵션이 빠졌어요. 빠진 게 뭐냐면 6 에어백이거든요. 기존에는 7 에어백이었어요. 그래서 앞좌석 어드밴스트, 앞좌석 사이드, 그다음 전복 대응 커튼 요거 외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지금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빠지면서 6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아예 빠져버려서 요 부분은 왜 뺐는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릎 에어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무릎 에어백이 빠지고 그 옵션이던 부분들이 기능이 강화돼서 기본으로 들어가고 4.3인치 컬러 LCD가 들어가서 가격이 100만 원 언더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약 한 30만 원 정도 인상 실질적으로 제가 요거 옵션 가격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한 실질적으로 거의 인상이 되지 않았거나 약 3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게 아닌가 기본 트림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기본형에는 수동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IVT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수동 변속기 선택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요 위에 모던 트림부터는 IVT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더 편의 사양이 많이 적용된 수동 변속기를 타시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스마트 트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옵션 사양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던 트림은 1899만 원부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선택 품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적용되는 모든 사양들을 다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던만 하더라도 통풍 시트라든가 또는 뭐 스마트 트렁크, 그 다음에 공기청정 시스템 이런 부분들 적용이 되어 있고 인조가죽 시트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 모던에서 이쪽에 있는 원하시는 사양만 일부 선택하셔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한테 맞는 차를 이제 고르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썬루프와 17인치 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능들을 전부 다 아예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스 오디오까지도 옵션으로 빼지 않고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 선택의 폭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던에서 선택을 하시고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풀옵션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인스피레이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대차의 설명은 뭐냐면 이게 기본 가격이 2,39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중고차로 팔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트림의 중고차 가격이 옵션으로 선택한 부분들이 그 중고차 가격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잘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중고차로 파실 때 중고차 시세를 조금 더 높게 보전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인스피레이션의 이 가격 자체가 모던 트림에서 그 옵션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싸요. 그러다 보니까 풀옵션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인스피레이션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기존의 8인치 내비게이션에 비하면 월등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죠.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2개가 적용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스 오디오가 적용된 부분도 기존 JBL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번 이제 신형 아반떼가 오늘부터 이제 사전 계약을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진짜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정말 선방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현대차 내에서는 예전에 팰리세이드 가격 때 받았던 쇼크, 와 팰리세이드 이거 미친 가격 아니야? 라고 했던 거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르노 삼성의 XM3가 선방을 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XM3가 아반떼를 상당히 위협했죠. 이게 지상고도 살짝 높고 약간 쿠페형 SUV 스타일인데 가격대가 거의 아반떼를 막 정조준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반떼보다 스타일 좋은 XM3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현대가 작정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제 물론 오늘 이 발표된 가격이 제가 여기 아래 가격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2,392만 원에서 2,422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갭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가격을 위의 가격으로 만약에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30만 원이 더 비싸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이 또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이 요 가격에 책정되지 않도록 여론을 많이 유지해 주시면 현대가 이제 압박을 받아서 이 낮은 가격으로 발표됐던 낮은 가격으로 공식적으로 책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다. 어쨌거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 신형 아반떼 디자인도 상당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특히나 또 신규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차체가 커진 부분들, 그리고 실내 공간도 많이 이 아반떼 실내는 정말 고급스럽죠. 진짜 고급스럽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디자인 보시고 기대를 많이 하셨고, 또 기능 면에서 이거는 뭐 지금 LFA까지 적용되어 있으면 이제는 진짜 윗급이 부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빠졌네요. 그렇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 위에 윗급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아반떼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실제 차를 가지고, 이번에도 다음에는 실제 차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